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때인데요.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한 폐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초비상 사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2017년에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 등 그 군사적 위기적 갈등으로 이 한중 관계가 경색되었죠. 그래서 이 올 새해 들어서는 이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사흘경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그 한중 관계에 상당한 물꼬가 트일 것이다 기대가 높았는데요. 근데 올해 이 사스와 메르스 때와 같은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우한 폐렴, 코로 바이러스 발병 때문인데요. 이 중국 당국은 우한 폐렴을 사스와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해당하는 의류 전염병으로 지정을 하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그 11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 우한 지역을 봉쇄 조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만큼 중국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사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태가 급속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 한국 언론 방송도 거의 실시간으로 관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난 곳마다 이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는 등 악성 댓글과 함께 이 중국인에 대한 혐오 현상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또 커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국경을 대량으로 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이젠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장 눈앞에 현실을 다가온 것은 이 바이러스 문제가 출입국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그 법무부 고용노동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죠. 그 주요 내용은 이 38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올해 6월 내로 자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 불법 체류 당사자들은 재입국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와도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가 아니라 큰 도움이 안 된다. 다소 좀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관측들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 문제가 이렇게 또다시 대두되면서 이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정책이 더욱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한중교류 사업에도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요. 벌써부터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3년도에 그 중국 사스 문제, 그리고 2018년도 중동발 그 메르스 사태를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중국 사스, 그러니까 SARS, 중증급성 호흡기증 증후군, 말이 어렵죠. 이 중국 사스는 그 중국 남부 광동성에서 병균이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2003년 3월 중순 그 홍콩에서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가 사스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를 치료했던 중국, 베트남, 홍콩의 병원 의료진 역시 이 병영균에 감염이 되었고요. 또 보균자들이 선박이나 비행기 등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단 몇 주 만에 37개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독감 같은 다른 호흡기 질환과는 달리 한 10%라는 엄청난 이 사망률 때문에 전 세계 보건당국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이 세계의 대중들이 공포에 휩싸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사스는 2004년 1월에 박멸이 되었는데요. 그 10개월 사이에 총 발병자 수가 8,273명, 사망자 수 775명, 치사율 9.6%, 또 대부분의 감염자가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스는 전체 발병수가 9,000건도 안 되는 희귀 바이러스 질환이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2003년도 그 피파 여자 월드컵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으로 급거 변경이 돼서 여자 월드컵을 개최를 했죠.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볼까요? 2012년 4월에 처음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감염자가 발생해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2015년 5월경에 이 한국인 A씨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메르스 환자로 확인이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벌써 186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 중 38명이 사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인 2018년 9월에 이 메르스가 한국에 알려진 3년 만에 국내에서도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초비상 상태에 걸렸죠. 이 전국적인 전염 확산 방지 노력을 해서 38일 만에 그러니까 메르스가 종료되긴 했지만은 이 당시를 떠올리면은 정말 이 38일 동안 이출도 맘대로 못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피해주는 것이 예의상 좋아서 사적인 모임은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행사, 축제,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이 메르스보다는 높고 사스보다는 낮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이 1월 22일자에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그 후베이성 성도 우한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감염 위험이 대단히 높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감염병의 사람 간 전파력을 사스와 메르스의 중간 단계로 보고 그 22일에 이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 전파력이 메르스보다 높고 사스보다 낮다고 보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까지 6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사망자도 1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도 중국에 다녀온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영국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들이 발견됐습니다.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뱀에서 옮겨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우한에는 이 뱀을 먹는 식습관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그 과학 정보 포털 유레카 엘러트에 따르면은
중국 베이징대, 광시대, 닝보대 의료진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숙주가 뱀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담은 논문을 또 국제학술지에 또 게재를 했습니다. 또한 이 박쥐에서 병영군이 나왔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 중국 사스나 메르스도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 박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방송이 어제 그 사스와 닮은 꼴 박쥐의 저주가 시작됐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박쥐 하면 영화 속에 흡혈귀가 연상될 정도로 이 좀 뭔가 꺼림직한 이런 동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박쥐 몸에는 137종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2013년 그 콜린 웹 미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팀의 그 연구 결과인데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다 보니 박쥐는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동물로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에 사스도 박쥐에서 시작되는 게 학계의 견해이고요.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전파자 역시 박쥐로 보인다는 것이 중국 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그 이전까지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로 명확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박쥐나 낙타 등 동물에서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종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사스나 이 메르스는 초기 대응을 그래도 빨리 해서 이 조기 제압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너무 늦었다, 이미 통제 불능 상황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새벽 24일자 새벽에 우한에 다녀온 중국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관이 홍콩대와 신인전염병 국가 중점 실험실의 주임인데요. 이 바이러스학 연구 분야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 관이 주임이 그 23일 날 그 차이 시인과의 인터뷰에서 이 우한 폐렴의 확산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 너무 늦었다, 이미 통제 불능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관이 주임은 21일 날 연구차 우한에 갔다가 다음날 바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질병 확산을 막을 시기를 놓쳤다는 게 는 것에 이 극도의 무력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이 주임도 나조차도 이 탈영병이 되는 것을 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외국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번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는 날이지만은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